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8억 원짜리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말이죠. 70대 대한 씨. 그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8억 원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위장이혼이었습니다. 대한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두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 등으로 약 8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한 씨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묘안이 있었으니까요. 먼저 그는 아내 선주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된 거죠. 그리고 부동산 두 채를 팔아 약 21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쇼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 씨는 21억 원을 계좌로 받은 뒤 이 돈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ATM기 앞을 160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면 눈에 띄니까 조금씩 나눠서 뽑았던 거죠. 160번이면 거의 매일 ATM기에 들렀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수표로 바꿔서 자금 세탁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깨끗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모든 현금을 위장 이혼한 아내 선주 씨에게 건넸습니다. 명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대한 씨는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처형 선영 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가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고 미안한 마음에 위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스토리였습니다. 부부가 불륜으로 이혼하고 잘못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였죠.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저 불행한 부부의 이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대한 씨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혼했다고 주장한 부부가 여전히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같이 산다? 이상하죠. 더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아내 선주 씨와 처형 선영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정말 남편과 내연 관계였다면 아내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불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꾸며낸 각본이었던 거죠. 결국 대한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아내 선주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알면서도 현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며 도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 그 전문성을 범죄에 사용한 것, 160번이나 ATM기를 찾아다니며 현금화한 치밀함, 자금 세탁업자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 그리고 가족까지 끌어들인 위장이혼. 8억 원의 세금을 아끼려다가 대한 씨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나쁜 길로 가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 씨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160번의 ATM 인출, 자금 세탁업자 활용, 위장이혼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범죄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그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내는 회비 같은 겁니다. 도로도 만들고 병원도 짓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데 쓰이는 돈이죠. 70대에 구속되어 법정에 서는 일,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8억을 아끼려다가 인생을 잃은 대한 씨의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있다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뿐입니다.